x라는 변수의 값으로서 함수 이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f of x 이렇게 읽는 거예요. x의 펑션이다 이런 뜻이에요. x라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나올 때는 한 번에 다 해결하세요. 나중에 가서 그게 뭔가 이러지 말고 독립변수.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y라고 놓았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인 x에 의해서 함수값이 결정된다라는 것이니까 이걸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이걸 종속변수라고 그러고 이 독립변수의 범위를 갖다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이 종속변수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하니까 이런 용어가 나올 때 한 번에 그냥 해결하세요. 이 f of x가 연속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불연속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기 두 번째 줄인가 보면 수렴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수렴한다, 수렴해 간다 이런 이제 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극한값 이런 값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개념이죠. 어떤 이제 그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이 그 극한값으로 수렴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어요. 극한값 그러면 이제 한라산 정상 이게 극한값이란 말입니다. 한라산 정상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라는 그런 것을 수학적으로 극한값에 수렴해 간다. 그리고 이제 그 극한값이라는 것은 굳이 정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분응선의 어떤 점을 극한값으로 취해서 거기를 수렴해 간다. 밑에서부터 위로 수렴해 갈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렴해 갈 수도 있는 그 점을 극한값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저처럼 이제 함수가 y equal f of x가 정해져 있을 때 x 큰 a에서부터 a보다 큰 값에서부터 그 점으로 가까이 가면서 함수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해 갈 수 있고 또 a라는 값보다 적은 영역에서부터 증가해 가면서 함수값이 결국은 y equal 알파로 수렴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a 같아 보이지만 f of x는 알파에 수렴한다예요. 알파. 그리고 a가 있죠. x가 a와 같지는 않다는 말은 여기 수렴한다 극한값을 다룰 때 극한값과 수렴한다를 다룰 때는 x가 a로 이제 수렴해 간다. x가 a로 접근해 간다라는 개념이지 x가 a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x가 a라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점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x equal a 지금 같은 경우는 펑션이 이렇게 있다면 요 점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요. 요 점에 x equal a는 관심이 없고 다만 이쪽에서부터 x가 a로 접근해 가든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x가 a로 접근해 갈 때 요 값이 존재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렴한다 극한값이 있다라는 걸 뭘 다 포함할 것이냐 하면 결국 그 내용은 이렇게 가도 요 점으로 이렇게 가도 요 점으로 그럴 때 우리는 수렴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는 데는 영등포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삼천포가 나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점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런 개념을 얘기한다. 그럴 때 이쪽으로 가는 걸 보통 우리는 플러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의미는 뭐냐면 요 a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뭘 갖고 표시하는 거냐면 a보다 약간 0점 이렇게 돼서부터 그쪽으로 접근해 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개념이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이제
알파라고 그래요. 이거 알파 모르면 알파고도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알파. 그리고 요걸 베타라고 그러고 요걸 감마라고 그러고 우선 알파 베타 감마는 그리스어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밑에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기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의 리밋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는 걸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리밋이라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리밋. 그럼 이거 리밋이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죠. 캔또 했는데도 맞았어요. 리밋을 취하다 이런 얘기예요. 에? 수렴을 해가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값, 이게 이제 x가 2로 수렴에 갈 때 어떻게 되는가? 2로 가까이 갈 때 요 값이 수렴하는가? 그래서 극한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뭐 구해보면 알겠지만 구해볼 것도 사실 없고요. 이건 이제 6, 이거 2로 갔어요? 저긴 1로 갔는데 뭐 할 수 없어요. 2로 갔으니까 2로 갑시다. 그럼 이게 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리밋이라는 동사에서부터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요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리밋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러면 저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의 리미트 좀 이렇게 갈겨 써도 알겠죠? LIM이에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극한값은 얼마냐? 아직은 이제 뭐 그 구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이것의 극한값은 2예요. 2인데 어떻게 2가 나왔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이고 이게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 뜻하느냐를 명확히 이해하면 돼요. 요것이 뜻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x가 1이라는 값으로 큰 데서부터 접근해 가든지 작은 데서부터 접근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x는 1은 아니다. 이거예요. x는 1은 아니다. x는 1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상쇄를 시킬 건데 만약에 x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상쇄 못 시켜요. 알죠? 뭘 알아요? 어떤 x는 6y랑 같다 이래 버리는데 어떤 못난 친구가 여기다가 0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0을 곱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은 0이다는 맞지만 모든 정보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0을 곱해줘서는 안 돼요. 어떤 등식이 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그랬을 때 좌변과 우변에다 똑같은 것을 곱해주든지 똑같은 것을 나눠주든지 똑같은 것을 더해주든지 똑같은 것을 빼줘도 등식은 안 변하지요. 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때 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냐면 아주 망나니 짓. 그건 뭐냐? 0을 곱해준다든지 0을 나눠준다든지 그딴 건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예요. 이게 0이 아니면 0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상쇄하는 거 괜찮아요. 똑같은 값을 나눠주는데 근데 이것도 0이고 이게 만약에 1이라고 그런다면 1이 아닌 것이니까 망정이지 다행인데 이게 0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준 거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망나니 짓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금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 내용 속에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면 요거를 상쇄시켜도 된다고요. 그럼 이게 뭐하고 같은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럼 값이 얼마예요?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논리라는 것은 0.1% 아니 0.0000001%의 결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만 가지고 우리는 이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학이라는 게 뭔데요? 이퀄로 가다가 마지막에 좀 여유롭게 공학적으로 실용적으로 뭔가 적용하는 거라면 그 이전에는 계속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리밋을 구할 때 요거 꼭 명심하도록. 네? 리밋을 구할 때 그 점에서 함수 값은 예외다.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도록 하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라는 것인데,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말하자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렴한다라는 것을 수렴한다. 라는 것과 발산한다 라는 거하고는 지금 이제 반대의 개념인데 이것도 영어로 말하면 버즈예요. 버즈. 이것도 버즈예요. 버즈라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버틱스 뭐 이런 것처럼 꼭지점, 어느 한 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원어적인 개념에서.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서 수렴한다라고 할까요? 영어 잘하는 친구? 누가 영어 잘하나? 도영이 영어 잘하지? 아 근데 이름에 영자를 가졌다는 것은 영어를 잘한다 이런 뜻인데 누가 또 있을까? 응? 이름은 감춘다 이거지. 응. 이걸 우리는 컨버즈라고 그래. 컨버즈. 예. 컨버즈. 컨버전스. 영어 그 명사형으로 말할 땐 컨버전스. 컨버즈. 발산한다느냐. 컨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요거는 꼭지점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언어는 항상 그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요거는 컨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코웍처럼 이렇게 어떨 때는 CO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CON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컴퍼니처럼 COM으로 나타나고 이게 함께예요. with라는 개념. with 함께. converge 이거는 수렴한다, 수렴하다 그런 뜻이고 diverge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죠. 그런 개념이 뭐가 있어요? 묻는 애가 바보지. 다이버즈. 다울이란 말. 컨이라는 말은 이게 with라는 뜻이지만 다이라는 말은 다이버스 뭐 이런 것처럼 다운 이런 뜻이에요. 다운. 나눠진다, 내려간다, 분기된다, 두 개로 갈라진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converge, diverge 이런 개념으로 수렴한다의 반대가 있단 말입니다. 수렴한다의 반대가 그냥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산한다라는 개념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형광등에 지금 광원이 있는 거예요. 광파 또는 광속을 발산할 수 있는 소스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떤 효과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냐면 거기서부터 광파가 발산해 나와서 여러분의 책을 부딪혀서 말하자면 이제 반사를 하는 바람에 글씨가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산해 나오는 거죠. 발산해 나온다라는 것으로서 다이버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렴한다,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하는데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 그런 개념이 이제 발산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발산하는 것은 뭐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이런 걸 발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봅시다. X의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그 크기만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마이너스 5의 매그니튜드 5의 매그니튜드 5란 말이에요. 그렇게 X의 크기분의 1이라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거는 그대로 있다면 0으로 갈 때는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개념이 어렵지는 않죠.
어쨌든 그렇게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하는 데 있어서 아까 했던 걸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측에서부터 극한값으로 가는 거하고 좌측에서부터 극한값으로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극한값을 두 개로 나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극한, 좌극한.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성이 우시고 한 놈은 자시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A 플러스 제로인데 요거를 제로 빼고 요걸 이렇게 위첨차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 거예요. 좌에서부터 이렇게 갈 때 알파 값으로 수렴하는 거 이것처럼 마이너스 0이니까 이건 우에서부터 갈 때 이건 좌에서 갈 때 알파 값으로 수렴하는 거 이게 좌극한 우극한이에요. 근데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게 극한 값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극한 값의 존재는 뭐냐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 그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어쨌든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은 값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좌극한이죠.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서 알파라는 값일 때 극한값 알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개념 없어요. 그 다음에 극한값의 성질, 극한의 성질인데 이건 뭐 일반적인 개념이죠. 각각이 알파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을 때 함수의 상수값을 곱한 것의 극한값은 그 극한값의 상수값 곱하기를 한 것이다. 뭐 이거잖아요. 변함이 없고요. 더하기도 역시 변함이 없고요. 이런 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제 그 밴딩 머신이 있는데 밴딩 머신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음료수 꺼내 먹을 때 어떻게 돼 있나요? 500원 넣으면 뭐가 나와요? 그거 얼마 주고 샀냐? 그 밴딩 머신에서 샀나? 밴딩 머신에서 샀다고 하자고. 그럼 1,500원. 이거는 1,000원. 그럽시다. 그럼 이제 좀 그렇고. 1,000원짜리가 없지 지금. 100원짜리로 합시다. 저거 100원. 이거 500원. 수지 맞았다. 500원, 100원. 100원짜리를 넣으면 무조건 저게 나와요. 에? 그럼 이제 100원짜리 3개 넣으면 저게 3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500원짜리 3개 넣으면요. 이게 3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번이 의미하는 바는 3개 넣으면 3개 나온다 그런 얘기고 2번은요. 이제 조금 정도를 높여봅시다. 100원짜리 2개 넣고 500원짜리 하나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저거 2개 나오고 이거 하나 나오겠죠. 그 얘기를 2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인데 이걸 만약에 함수값으로 얘기하면 결국 함수가 이런 함수죠. 이런 함수. 500원을 지금 넣어도 이거 하나 나오고 내일 넣어도 이거 하나 나오고 그런 이제 어떤 함수값이 조금 고정된 값일 테지만 그런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수값 곱한 거 더하기 빼기 한 거 그 다음에 곱하기 한 것도 마찬가지고 나누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무조건 분모에다가 0을 넣는 것은 미친 짓이다. 에? 분모에 0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 0을 넣는 순간 훅 사라진다.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게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가봅시다. 구간. 이 구간에서 아까 이제 구간 그랬을 때 이 구간을 독립변수의 구간을 우리는 정역이라는 말을 썼었죠. 그 다음에 함수의 구간을 치역이란 말을 썼던 거 같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개구간이 있고요. 폐구간이 있어요. 개구간은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폐구간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x가 a에서부터 b까지인 거 이걸 이제 폐구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퀄까지 들어가는 거 그걸 폐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대괄호를 가지고 써요. 그럼 이게 폐구간 이런 얘기고 개구간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개구간이라고 그런다.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소가로를 써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요. 반쪽짜리도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이렇게 된 놈도 있고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이렇게 된 놈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일 수 있죠.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개구간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하고 연결해서 얼마든지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까지, B를 포함한 까지 또는 B 포함하지 않은 까지 뭐 이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우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가공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개구간이란 말이 조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폐구간이란 말만 쓰더라도 폐구간이란 말이 이퀄을 그 시작점과 끝점이 포함되는 것을 폐구간이라고 한다. 하나만 외워놔도 나머지는 그냥 연결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자, 드디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함수의 연속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인데 봅시다. 연속이라는 말은 함수가 x equal a라는 A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A라는 점에서 함수가 연속인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한 점에서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면 이렇게까지 갈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이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인가?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것입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어떤 점, 뭐 C점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제 A, B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C점에서 함수가 연속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C점에서 함수가 연속이라면 C점에서 함수가 연속이라면 첫 번째 f of C가 감마이고 감마라는 건 어떤 값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에서 함수값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즉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 of x가 있고 이거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감마하고 베타하고 같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x equal c에서 함수 f of x는 연속이다 라는 말이에요. 연속이란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찰지게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가 연속이다. 함수가 x equal a 또는 x equal c에서 연속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랬을 때 x equal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x equal a로 접근하면서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리고 함수값과 그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그 함수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한다. 이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 y equal f of x가 1, x equal a에서 정의된단 말은 함수값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으면 x equal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세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여의치 않으면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연속 함수는 그럼 뭐냐? 어떤 한 점에서만 연속인 게 아니고 함수 그랬으니까 뭐해? 정의역에서.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x의 구간에서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연속함수라고 그런다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 y equal f of x가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어떤 구간이라고 말할 땐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거를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독립변수의 구간인 정의역에서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 이 함수는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라고 한다. 지금 이런 거 다 연속함수예요. 이거 연속함수. 다만 아까 나왔던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거는 불연속함수입니다. 어디서 불연속이죠? x equal 1에서 불연속이에요. x equal 1에서는
함극동 중에 뭐가 위배됐어요? 함이 위배됐죠. 함수값이 그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극동 중에 함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동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극한값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불연속이랍니다. 이거는 불연속 함수예요. 우리가 배운 거니까 이걸 하나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함극동인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요. 자, 이그젠플.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x 이퀄 1에서 당연히 함극동이다. 그래서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 또 뭐 얘가 나왔네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x 이퀄 1에서 함수값이 정해되지 않는다. 없다. 그럼 끝이죠. 연속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점이 연속이지 않으니까 나머지 점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정의역이 설명 안 됐죠. 그 정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됐지만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구간에서 이 함수는 연속이다. 그거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어떤 값이든지 당신이 한번 말해봐. 그럼 내가 그 점에서 뭘 구하면 돼? 함, 극, 동. 이것만 구하면 되죠. 아, 그러면 연속 함수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합성 함수의 연속. 이제 함수 자체가 합성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합성 함수가 되어서 아까 나왔듯이 상수값을 곱해주는 거, 플러스를 해주는 거,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 곱하기를 해주는 거, 나누기를 해주는 거. 나누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잊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치역이라는 말이 나왔죠. f of x의 치역이, 그 얘기는 뭐예요? x가 정의역이고 그것의 함수값의 범위가 치역인데 그게 다시 g of x의 정의역이 된단 말이에요. f of x의 치역이 g of x의 정의역이 돼. 왜? 그렇게 합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 합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f of x가 2x 플러스 1, g of x가 뭐 x제곱 이렇다 그런다면 이걸 합성하는데 이렇게 합성하는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g의 fx라는 것은 사실 이건 정의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이제 그 가정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f of x라는 것을 다시 g of x의 정의역으로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됩니까? 요걸 보고 생각하면 되겠죠. x제곱에 이것의 정의역을 요것의 치역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곤란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가 됐잖아요. x가 여기서는 x의 구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의역. 그러면 이거 전체 그 구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치역. 그러면 이것이 치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게 뭐가 됐어요? 정의역이 됐지요. 그렇게 이제 합성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럼 뭐라고 쓰는 거예요? g of x는 뭐예요? g of x는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2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조합들이 있을 때 각각이 연속이면 그것을 합성한 것도 연속이게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 함수 f of 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 of 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속. 그러니까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파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고요. 최대값은 여기지요. 그럼 이제
좌표로 얘기하면 x축이라고 그랬을 때 정액은 어디냐면 x가 0에서부터 이 꼭대기까지 가는데 5 뭐 이런 게 정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폐구간이에요. 폐구간 그랬죠? 폐구간에서 뭐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말해도 좋겠어요. AB에서 폐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라면 최소값도 있고 최대값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건 한라산이지만 지리산 종주해 봤으니까 지리산 가면 그 꼭대기에 이렇게 능선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A에서부터 B까지라면 여기도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있죠? 최대값은 여기요. 최소값은요? 여기죠. 있죠. 최대값, 최소값은 있게 말인데. 왜요? 연속이기 때문에. 어떨 때 가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가면 그냥 평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지예요. 그럼 최대값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똑같은 값이에요. 에? 최소값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어떤 값보다 적은 값 그런 뜻이에요. 적거나 같은 값. 이건 같은 값이죠. 최대값은요. 주변에 있는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최소값하고 최대값하고 같은 값이죠. 모든 값이 다 최대값이고 모든 값이 최소값일 수 있죠. 그런 의미라고요.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는 폐구간일 때입니다. 개구간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해요. 왜냐면 개구간 이러면 요 값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길 요렇게 했다 그러면 요 점의 값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으니까 됐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라고 그러면 최소값은 없잖아요. 거기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존재가 조건이 뭐라고요? 폐구간에서 그런 뜻이에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반드시 있다. 왜요? 연속함수니까. 중간값도 이제 같은 원리예요. 중간값은 이제 증명하는 것은 안 할지라도 어떤 그 함수의 값이 2번부터 먼저 봅니다. 어떤 폐구간에서 어떤 함수, 여기도 뭐 역시 폐구간입니다. A에서부터 B까지 폐구간에서 함수 결국 이제 조건이 뭐냐 하면 조건이 f of x가 연속,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연속이 아니라면 논해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연속이라면 결국은 어떤 요 폐구간이니까 시작한 데서부터 끝까지의 함수값이 있는데 그 함수값 이거하고 요 함수값 이거하고가 있는데 요거를 곱한다 라는 것이고 곱했는데 0보다 적다 라는 이퀄도 안 들어갔습니다. 0일 수도 없는 거예요. 0보다 적다 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든지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든지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값이 어때요? 시작부터 끝까지 가면서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속인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간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또 플러스 값으로 간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0일 징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데서부터 막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뻥 뚫려 놓고는 해수면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불연속이니까. 연속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0보다 적은 데서부터 출발하면 0인 지점을 어디선가, 그게 A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B 다 가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점에선가 0을 지나는 점은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래 2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F equal C가 0인 요 C점이 A하고 C, B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이런 얘기. 어딘가에 있다. 이거 어떻게 했나요? C가 개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A도 이거 A여서는 안 되고 C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0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개구간에서 그랬으니까 아까 쓴 대로 C라는 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A에서부터
B인데 요거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왜냐면 0이라는 것을 제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어떤 값이 존재한다. 읽어봅시다. 다시. 폐구간 AB에서 함수 y = f of x가 연속이고 fa 곱하기 fb의 값이 0보다 적다는 얘기는 두 점의 크기, 극성이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라는 의미니까 어차피 0인 그 수준을 관통할 때가 있다라는 의미로서 f of c가 0인 c가 개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중간값 정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 중간값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전제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1번은 뭘 말하고 있냐면 1번은 오히려 이렇게 0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역시 이제 폐구간은 똑같겠죠. 함수 연속인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폐구간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것에다가 f of x가 연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것에다가 전제를 하기를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이 m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것도 영어 단어 하나 알아놓으세요. m이라고 쓸 때 이거는 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미니 멈 이거는요 맥시멈 이런 의미로서 이제 소문자를 쓰고 대문자를 써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미니멈, 맥시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이의 중간값 K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미니멈보다 크고 맥시멈보다 적은 이런 값이 어떤 값이냐면 f of c가 K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미니멈 값보다는 크고 맥시멈 값보다는 적은 어떤 값, 중간의 어떤 값, 중간값이잖아요. 중간값을 가리키는 요 C가 A에서부터 B라는 개구간 어딘가에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아까 2번에서 설명한 거랑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같은 내용이냐 하면 이때 결국은 FC라는 것은 K이지만 FC-K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면 되잖아요. 네? 아까 2번에 설명했다는 거는 FC는 0인 그런 거였었는데 이번엔 K만큼 있다고 할지라도 K값은 뭐 그냥 붕 뜬 게 아니라 미니멈보다 크고 맥시멈보다 적은 거기 때문에 그 0이라는 의미랑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번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 1번을 그 다음에 이해를 해서 도와서 중간값 정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